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대봉아빠 은모입니다. 오늘은 육아 관련된 얘기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정리 먼저 하고 영상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 설거지부터 하러 가시죠. 가보실까요? 자, 자리로 돌아왔고 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임신 초기부터 8주까지 제가 옆에서 아내를 지켜봤던 것들과 그리고 이 시기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언제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감동받으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 영상은 이쪽 위쪽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미 임신 3주 때 응급실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4주차 산부인과에 처음 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여기 사진 나와 있죠, 초음파를 통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되는 건가 정도 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감동 깊었던 순간이 임신 8주차 때 병원에 가서 초음파 진료를 받았을 때 드디어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 아내 뱃속에 저 조그만한 생명체가 자라고 있음을 딱 인지하고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임신 8주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8주 때까지의 증상들이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 블로그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아내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열이 좀 있고, 그리고 두통도 있었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나른하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졸림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눈만 감으면 바로 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12주가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고위험에 있거든요. 유산의 위험성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졸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운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만큼 집안일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분들 열심히 아내분들 도와드려야 돼요. 알겠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났던 증상이 가슴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커지려고 그러는 시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붓기감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속옷에도 스치기만 해도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이런 가슴 때문에 좀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입덧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냄새만 맡기만 해도 구토 증세가 오는 그런 것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저희 아내는 다행히도 입덧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 입덧 증상이 없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참 지난번 응급실에서도 그랬고 입덧 증세도 그렇고 참 아이가 얌전히 잘 커주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다만 입덧 증세 중에 하나가 또 속쓰림이 입덧 증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구토 증세는 없었지만
속쓰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시기에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유나 칼슘들을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걸로 속을 좀 달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속쓰림 증세가 있으면 참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약이 아닌 식품으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라고 하는데요. 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는 이유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 골반 쪽으로 몰리면서 방광에 자극이 가고 이전보다 자궁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방광에 자극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뭘 먹고 조금만 지나면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을 가고 또 화장실을 가고 방금 갔다 왔는데도 가고 싶다 그러고 이런 게 나타났었는데 이로 인해서 정말 임신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복부 팽창 같은 그런 팽창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특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 변비 증세가 오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하다 또는 어떤 통증이 온다 또는 피가 보인다 이런 증상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신체에 이상한 변화가 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시기가 아이가 유산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아내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편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매일 오늘은 어땠어? 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지 이상이 없었는지 매번 체크하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아내보다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만 아내와 우리 아이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으니까 남편분들 세심한 배려, 작은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하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이 시기 임신 8주까지는 태아가 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건강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근육이라든가 그런 장기 조직 같은 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만 태아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너무 편협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단백질 섭취 신경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신 3개월까지 꼭 섭취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 중에 하나로 태아의 기형아 발생 확률을 낮춰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식품에도 들어있으나 식품에서는 빨리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으로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은 620 마이크로그램으로 일반인이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일 텐데 임산부는 이거보다 한 13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높은 섭취를 하게 되는데 간혹 임산부분들께서 오늘 엽산을 너무 많이 섭취했는데 괜찮나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엽산은 비타민 B군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섭취량의 한계를 넘어서면 대부분 오줌으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뭐든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든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복용하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1일 권장 섭취량 이상 얼마를 섭취하면 좋을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약국을 가서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제품에 엽산이 얼마나 함량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는 산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살고 계신 곳에 인근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보시고 꼭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많이 먹어야 되는 것 세 번째, 칼슘입니다.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나 뇌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는 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식품, 아까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우유, 치즈, 멸치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칼슘이 많은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즈 같은 경우는 심심할 때 간식으로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유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사람이 많은 곳은 절대 피해라.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시기에는 유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옮을 수 있는 질병, 특히 유행성 감기나 풍진, 간염, 이것들은 태아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유산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이나, 그리고 특히 남편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성관계는 이 시기에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분들도 꼭 기억을 해야 되지만, 특히 남편분들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적어두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임신 8주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켜본 저의 아내의 증상도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이 시기에 꼭 섭취해야 되는 것들, 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2주까지의 아내의 변화 과정이라든가 제가 지켜봐온 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이 나오면 꼭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